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물론 한글 창제겠죠. 한글을 만든 게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위대한 CEO로서의 다른 업적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세종은요, 한글 창제 외에 경제, 문화, 사회, 의료, 과학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 책 세종의 코드를 읽어라는 CEO로서의 세종의 업적에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그는 경제 살리기를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합니다. 창고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죠. 윤리와 도덕도요, 일단 배고픔을 면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그는 농사법 혁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농사직설이란 농작물 재배 지침서입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때를 정확하게 알아라. 거름을 줌으로써 지력을 높여라.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을 끌어들여라. 밭이랑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라. 등등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요, 획기적인 겁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무려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둘째, 그는 R&D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은 기술 개발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농업혁명도 그렇고 지식혁명도 기술 개발에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합니다. 치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의 개발은요, 모두 농업혁명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지식 보급을 위해 고려의 금속 활자를 개량해 경자자와 갑인자를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쇄의 생산성이 무려 20배를 증가했습니다. 선명도도 크게 높아졌죠. 정말 생산성 대상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한글 개발, 인쇄 기술 개발, 재직 기술의 발전,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지식혁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경제 활성화를 이룬 것입니다. 또 활자 개발 과정에서 나온 노하우는 금속공업 발전에도 기여를 합니다.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 개발을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 경제 성장에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세종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CIO입니다. 그의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신념은요, 오늘날 인터넷의 특징인 새로움, 개방성, 유효성과 상통합니다. 그는 정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정보를 국가 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당시 과학 문명의 선진국인 중국과 이슬람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출장 가는 사람들에게 신간 구입을 해올 것을 늘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유리창이라는 백화점식 서점 근처에 얻게 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은 꼭 2질씩 구입하게 합니다. 수집된 책은 인쇄소에서 복사판을 찍어 배포하기도 했는데 당시 집현전 도서관으로서는 더 이상 보관이 불가능하자 장서각이란 도서관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그는 서적을 경사사집 사보 분류체계라는 방법을 통해 분류 소장케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세종의 또 다른 업적은요, 조선실록을 세부 더 복사해 전주, 충주, 성주 사고에 보관케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상시 백업 플랜을 만들어 두었던 셈입니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당시 세 곳 사고의 실록이 모두 없어졌지만 전주 사고가 남아 우리가 오늘날 조선실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넷째, 무엇보다 세종의 위대함은 좋은 인재를 많이 발굴해 폭넓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연구를 하는 것도, 의학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통해 인재를 대거 영입합니다. 그의 인사 철학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불고 필유린. 조선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타나려 하지 않음이 문제다. 인재가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들이 왜 나와 같이 일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게 세종의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대 최고의 연구소장인 장영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부산 동네의 기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중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셈이죠. 그는 신하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종육품 상의원 별좌에 임명합니다.
이 직책은요 고을의 현감과 같은 직급입니다. 이런 파격 인사는 신분 제도 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해 절망하던 수많은 인재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조선을 다이내믹한 사회로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세종은 본인이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경연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학문을 닦는 데 열성을 기울인 셈이죠. 경연이란 것은요 강의를 듣고 신하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을 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국가의 프로젝트, 이슈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헌신을 한 결과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종의 리더십은요 다음의 8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개발하라. 분명한 조직 체계를 만들어라. 사람을 잘 뽑아 올바른 팀을 구성하라. 문화를 바꾸고 조직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이끌어내라. 팀을 코치하라. 팀원을 돌보라. 문제점을 해결하라. 진행 상황을 점검하라. 한국 최고의 CEO 세종으로부터 경영의 묘수를 한 수 배우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